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런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 결국 관계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부탁 하나쯤 들어주는 게 뭐 어때서 싶었죠. 그런데 그 부탁이 쌓이고 나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탁은 관계의 온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걸요. 대부분의 관계는 처음엔 따뜻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챙기고 웃고, 하지만 그 온도가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탁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부탁은 원래 특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탁을 일상 대화의 일부로 만듭니다. 야, 너 그거 좀 대신해줘. 이번에도 좀 도와줘. 너라면 해줄 줄 알았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들이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부탁이 반복되면 그 균형이 무너진다. 상대는 여전히 가볍게 부탁하지만 듣는 쪽의 마음은 점점 무겁고 피로해집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빨리 인간관계를 소모시키는 행위 1위는 반복된 부탁, 2위는 일방적인 하소연이었다고요. 둘 다 공통점은 한쪽만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부탁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과정을 함께 보려 합니다. 마지막에는 심리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깐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80%가 아직 구독 전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3초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58세 박은자 씨는 평생 친구에게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병원에 가야 한다 하면 차로 데려다주고, 집안일 도와달라 하면 한참을 머물다 오고, 심지어 남편이 출장 중일 때는 아이까지 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다음 부탁을 예고하곤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요. 언니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처음엔 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엔 의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자 씨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친구에게 연락했죠. 나 이번 주 병원에 있어.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아, 미안 언니. 요즘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밥 한번 사드릴게요. 그 순간 은자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부탁은 언제나 한 방향이었구나. 날 이후로 그녀는 그 친구의 전화에 더 이상 먼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비대칭적 에너지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계속 에너지를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구조죠.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피로가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끊깁니다. 겉으론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마음의 균형이 깨진 순간부터 이미 관계는 끝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인 이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늘 지훈 씨, 이거 좀 대신 해줘요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회의록 정리, 보고서 편집, 심지어 회식 자리 예약까지. 처음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런 거 잘하니까 앞으로 쭉 맡아줘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탁이 고정된 의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역할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맡은 역할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그 사람의 본분으로 인식합니다. 즉 부탁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닌 기대로 바뀌죠. 이때 관계는 상호 신뢰가 아니라 이용의 구조로 변합니다. 도움을 줄 때마다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니라 편의점처럼 소비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의 경계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건 위험합니다. 부탁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시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부탁이 내 일상과 감정을 계속 흔든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정미란 씨는 동네 이웃 중 한 명에게 자주 도움을 줬습니다. 아이 숙제, 시장 심부름, 택배 수령까지. 그냥 이웃인데 뭐 어때요? 라며
미란 씨는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점점 더 많은 걸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엔 이렇게 말했죠. 언니는 시간 많잖아요. 이거 좀 대신 처리해 주세요. 그 말이 칼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시간 많잖아요. 그건 은근한 비하이자 관계의 선을 넘는 말이었습니다. 이웃의 부탁은 결국 부탁이 아니라 지시로 바뀌었습니다. 미란 씨는 심리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때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지속적인 부탁은 감정 착취의 한 형태다. 부탁이 상대의 자유를 침범할 때 관계는 감사가 아니라 종속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불편하고 만남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도와준 것뿐인데 어느새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 바로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심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구속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는 사람 쪽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착하고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상처받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선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전해드릴게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남상호 씨는 평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사업할 때면 보증도 서주고 어려울 때면 돈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은 하나 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고마웠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상호 씨는 말합니다. 결국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움 역효과라고 부릅니다. 너무 자주 도와주면 상대는 죄책감 대신 정당화를 배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 순간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됩니다. 한쪽은 늘 내리주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합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도움은 따뜻해야 하지만 부탁은 냉정해야 합니다. 부탁은 관계의 테스트입니다. 그 부탁에 숨어 있는 건 존중의 유무입니다. 나를 동등하게 생각한다면 상대는 부탁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수단으로 본다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합니다. 결국 부탁이 많을수록 관계의 존중은 줄어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어렵지만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건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윤혜정 씨는 언니에게 늘 부탁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참 편해. 뭘 부탁해도 다 들어주니까.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이 서늘했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 혜정 씨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일까? 그리고 나서야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라운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관계다. 부탁이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상대의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내 감정의 경계를 존중하세요. 부탁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면 늘 무언가 부탁하는 사람,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혹은 내가 너무 쉽게 응해온 사람. 그 관계는 이제 점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습관처럼 이어진 관계인가,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인생의 피로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찡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함이 이용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본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부탁해 보세요. 이제 나를 먼저 지켜주자.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관계는 결국 얼마나 오래 지냈느냐보다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느냐로 남습니다. 부탁이 많아지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부탁이 줄어드는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기준 하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